에너지를 거의 80%를 수입하는 국가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란에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그 홍해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동 원유의 도입선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화되고 그러면 중국도 에너지 수급에 당장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시진핑이 안배해 놓은 이런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중국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되죠. 정치 실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시진핑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공산당 권력의 유지라는 게 1번인 거고 나머지는 그 밑에 하부 개념이다. 안녕하세요. 강준영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란이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으며 경제 핵심 시설인 에너지 시설에 타격을 받아 원유 생산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란 원유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중국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이란은 계속 제재를 받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국제 시대보다 싼 가격으로 그 중국이 이제 이란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의 이제 원유 수입선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란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국의 수급에 영향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에너지를 거의 80%를 수입하는 국가거든요. 자신들도 산유국이지만 그런데 이제 차질이 생기겠죠. 더 큰 문제는 이란에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그 홍해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거의 그 중동 원유의 도입선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유들은 또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장기화되고 그러면 중국도 에너지 수급에 당장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물론 이제 이란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영향을 훨씬 많이 받지만 그렇다고 그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군부 고위층에 잇따른 숙청과 미스터리한 실종, 중국 부주석이 사망하는 등 이런 사건들이 시진핑의 군 장악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당에 속해 있는 군대고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고 그래서 당 총서기가 통수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 총서기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을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정치 체제상 맞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1기, 2기, 그리고 이제 3기 체제를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안 나왔던 다양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당의 군대고 어쨌든 시진핑이 배치해 놓은 사람들이죠. 그 안에서 상당한 내부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시진핑이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중국의 정치에서의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방 세계가 그렇게 쉽게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로 인용하는 걸 보면 이제 미국의 화교학자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지는 확정 지을 수가 없다. 다만 그 이전에 안 나오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는
이게 뭔가 시진핑 권력에 누수가 생기고 있는 조짐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시진핑 주요 인사들이 실각한 게 사실인가요? 네, 일부 이제 군 쪽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진핑이 자신이 배치해 놓은 인맥들이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실각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시진핑의 그 군부에 있어서의 정치적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苗화라는 사람이 이제 직무정지를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원래苗화가 그 전에 국방부장이었던 리샹프라는 사람을 또 쳐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짱요시아라는 사람이 또苗화를 건드렸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부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보면은 시진핑이 안배해 놓은 이런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중국 군부는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파라는 그 월남전파가 있어요. 그 월남전파의 그 일부 계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있는 왜냐하면 시진핑 지금 중국 국가주석, 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 다음에 당 총석이 이제 권력을 다 가지고 있죠. 이분은 복건성에서 17년을 있었습니다. 이 복건성이 바로 대만 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성이고 그 앞에가 대만 해협인데, 이쪽에 있을 때 자기가 거느렸던 사람들을 이제 대만 해협파라고 그러죠. 지금 얘기한苗화라든가, 그 다음에 갑자기 사라진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허웨이동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대만 해협파니까 아마 그 소위 월남전 참전파에 조금 밀린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한다고 해서 한쪽이 그냥 물러나는 싸움이 아니고 누군가 사인을 해야 물러나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직도 시진핑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직접적으로 시진핑 군권에 도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억측에 가까울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시진핑도 피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시진핑이 군부 숙청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항상 내세웠던 게 부정부패란 말이에요. 부정부패에 만약에 연루가 되면 아무리 자기의 최측근이더라도 그게 자기가 이 소위 중국 군부를 다스리고 또 중국 정치를 끌고 가는 뒷받침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 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게 나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여전히 통제는 하고 있으나 그렇게 자신의 최측근들의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예전같이 완벽하게 방어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무마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일부 시진핑의 강력한 이 소위 황제적 권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에는 약간 손상이 간 거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진핑 권력에 가장 근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으로서는 권력에 근접해 있는 사람은 없죠. 지금은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이제 총서기 체제로 돼 있고, 원래 예전에는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 이게 이제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적을 때는 5명이 있었고 많을 때는 9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제 7명이에요. 이 7명의 인물이 전부 시진핑의 최측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진핑 체제에서 움직이는 거죠. 자꾸 이거를 누군가 시진핑한테 도전을 한다. 그리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중국 정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시진핑 개인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뭐 부패를 저질렀다거나, 그것 때문에 사회 혼란이 왔다거나, 이렇다면 시진핑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 위에는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엄브렐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공산당 권력의 손상을 받지 않는 게 공산당이 추구하는 1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진핑의 존재가 공산당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하면 시진핑도 언제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 있다고 얘기할 만한 어떠한 확실한 근거도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5월 19일에 시진핑이 TV에 출연하고 안 나타나다가 벨라루스 대통령을 인민대회당이 아닌 뭐 다른 데서 접견을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 뭐 연금 상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단 말이죠.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잖아요. G7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중국은 아프리카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인민일보 일면에 시진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진핑 실각이라든가 뭐 이런 쿠데타라든가 이런 거와 연결 짓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다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중국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이라는 게 공산당이 유일 정치 실체인데 여기에 혼란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 지도자를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정돈할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 후야오방 총서기, 그 다음에 자오즈양 총서기도 그런 이유로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유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원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니까 이게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이 돼서 그렇고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2번씩만 해라. 5년이니까요. 10년씩만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진핑이 사실은 지난 3선을 하면서 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원로 그룹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는데 이 시진핑 체제가 3기를 오면서 그런 이제 소위 중국의 그런 그룹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인 체제를 확립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1인 체제를 확립했다고 해서 그 안에 또 무슨 움직임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아직 그런 소위 계파라든가 그룹들이 시진핑과 맞싸움을 하기에는 아직은 여력이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이게 뭐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됐고 시진핑의 권력이 완전히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중국을 쭉 공부하면서 지켜본 결과로 여전히 통제는 하고 있다. 다만 조금 이제 힘은 이전보다는 이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누수를 잘 봉합을 하면은 다시 한번 자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군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쪽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거는 당의 기율, 군의 기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해준 거를 권력에 굴복했다? 어느 일부 군부의 권력에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만약에 사회혼란이나 경제 외교적 실패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시진핑이 실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제 뭐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으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도자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슨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민주국가들은 이제 선거라는 걸 통해서 지도부를 교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런 형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그럴 경우에는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이런 이유가 나오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중국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되죠. 정치 실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시진핑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공산당 권력의 유지라는 게 1번인 거고 나머지는 그 밑에 하부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시진핑은 개인이 권력을 과연 놓을 수 있을까요? 저 이제 그런 데서 분명히 그 당의 권력과 개인 권력 간의 충돌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파벌들이 또 존재하게 돼 있고 이런 현상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건 아닌 거죠. 특히 시진핑은 3선을 하면서 중국의 꿈을 완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미국과 어쨌든 그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대결에서 패한다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또 그로 인해서 민생이 피폐하고 사회 동요가 일어나고 이렇다면은 중국 공산당도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진핑은 물론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뭐 미국은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죠. 시진핑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존재나 수단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죠. 시진핑은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2012년 말에 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중국은 당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제 국가 주석이라는 명칭은 이게 명목상의 국가 원수입니다. 원래. 근데 군에 대한 통수권이 없어요. 그런데 당 총석이면서 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주석을 하니까 국가주석이 센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은퇴한 분들에게 타이틀을 주는 뭐 이선념이라든가 양상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명목상의 국가원수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서 시진핑 체제는 다른 정치 세력을 용인하지 않은 거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다 미리미리 정리를 한 거죠. 그 정리를 하는 가장 큰 방식이 바로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결국은 이제 당은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그 부의 축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이 나서서 지도부가 나서서 이제 칼을 댄 겁니다. 그게 이제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건데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흐름은 있는데 시진핑이라는 이 중국의 지도자는 그런 부분들 자신한테 도전하는 세력을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1기부터 2기, 3기를 오면서 정리를 했고 그래서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놨고 그걸 우리가 이제 시진핑 사단, 습가군, 시자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자신들의 친위대가 도전할 리는 없는 거고 이 시진핑의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그룹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권력에서 좀 밀려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 그게 이제 사망했지만 리커창 전 총리라든가 그다음에 원래 그대로였으면 지금 아마 총서기가 돼 있을지도 모르는 호춘화 이 너무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은 사실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뭐 왕양 이런 계열의 그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후진타오가 건재하고 있고 후진타오가 바로 공청단 계열을 이끄는
수장처럼 돼 있잖아요. 그리고 상해 세력도 일부 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시진핑은 자신한테 도전하지 못하도록 잘 정리를 해갖고 왔기 때문에 그 언론이나 이제 우리 유튜브 이런 데서는 뭔가 막 벌어지고 도전하고 싸우고 이런 거를 보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이 됐어요. 104년 된 정당이에요.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자신들만의 생존 노하우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보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잘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지나치게 어느 정치 시스템이든 권력이 집중이 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시위를 하잖아요. 트럼프 당신은 선거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왕처럼 부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느냐. 이제 그런 것처럼 당연히 과도한 일방적인 자의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권력은 썩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도 민도가 올라가고 다른 나라 상황도 접하게 되고 그러면 이건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다만 그런 세력을 누군가 규합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시민사회라는 게 민주사회에는 있잖아요. 이제 그게 저항 세력도 되고 그러는데 아직은 중국이라는 사회가 그런 저항 세력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당이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대중에게 드러내지 않을 때 내부 혼란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당연히 그렇죠. 시진핑이 1953년생이고 이제 71살, 2살이니까 요새 나이로 치면은 많지 않죠. 트럼프도 80인데 예전부터 이제 건강에 대한 우려는 좀 있어 왔어요. 여러 가지 병이 있고, 그런 얘기들은 쭉 있어 왔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쓰러졌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상태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는 거고 그냥 되게 외양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것도 하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걸어가는데 1분에 호흡을 몇 번 하더라. 이런 거 하죠. 아마 미국도 그런 거 찍으면 다 할 수 있겠죠. 분석을.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건강 이상설로 문제가 있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김정은 건강 이상설. 시진핑도 건강 이상설 얘기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방법은 별로 없는 거죠. 예단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